배 대표님, 예. 뭐 민주당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이 정말 최근에는 정책에서도 좌클릭, 우클릭 뭐 왔다 갔다 그러는 상황인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념적으로도 우리 진보 아닙니다. 나는 원래부터가 중도 보수예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리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참칭 보수다. 위장 전입을 해왔다. 뭐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이재명이 보수라면 파리도 새라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해갖고 이 국민의힘은 극으로 몰아가려는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관심을 모으는 거죠.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 선거든 정치든 5%의 싸움이에요. 예. 5%의 싸움. 항상 55%만 유지하고 이기고 있어도 선거든 아니 총선에서 의석수 5%만 더 얻으면 다수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 당할 이유도 없어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 박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총선 이기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총선 이기는 전략까지도 1, 2, 3 다 이야기해 줬어요.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중도 보수에 대해서 이재명 욕하고 이재명 나쁜 놈, 어떤 놈, 뭐 진정성 없는 놈,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래도 이게 먹힌다니까요. 예.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좋아요, 이 생각이 맞아요라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욕하고 한들 뭐 한들 그것이 먹힌다 그러면 중도층의 1%, 2%는 먹힌다면 그런 영향을 받는 건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보십시오. 진성준 의원 뭐라 그럽니까? 그래 맞습니다. 우리는 중도 보수입니다 이러죠. 김미석은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동영이 누굽니까? 2007년 대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명박과 대통령과 맞붙었던 그 사람이 정동영이거든요. 제가 정동영입니다. 그 정동영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압니다. 우리는 중도 보수입니다. 그러잖아요. DJ도 중도 보수라겠고 DJ도 과거 장면이나 다 중도 보수래요. 이 원조들은 다 중도 보수 아니냐고 나서는 거 진보는 아닙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정성호 의원이 그랬잖아요.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민주당은 중도. 이게요. 무서운 게 지금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지금 한미동맹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더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도 해야 된다. 우리 막 보수에서 홍준표 시장이 핵까지 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라늄 농축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요,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재명의 이런 좌클릭 우클릭 이런 전략 때문에 당내에서도 도대체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무슨 거짓말도 좀 작작해라. 뭐 이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야. 극우야, 극우. 그리고 범죄 집단이라고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는 그런 작전을 펴는 것 아닌가 해서 정말 무서운데 또 하나 최근에 MBC 100분 토론 거기 있지 않습니까? MBC가 또 이재명 키워주려고 이 친야 방송 아닙니까?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또 딱 장을 벌려주었다고만. 아니, 그러니까 100분 토론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진행자가 있고 한쪽 편에는 벌써 대선이에요. 이거는 오이한 날은 왜 MBC 토론에서 안 다루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쪽에 한쪽에 앉아 있고 한쪽에는 패널들이 3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아직 대선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이재명 키워주게 하고 판 깔아주려고 MBC가 작정 보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MBC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누가 지금 그 붙어 있겠습니까? 이준석이 탄핵시켜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벌써 지금 나갈 사람인데 얼마나 이재명 하면은 그냥 상전이죠, 상전. 그렇게 모시려니까 탁 이렇게 모시는데. 그 100분 토론도 스페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나와서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나는 네. 딱 눈에 띄는 게 이제 대통령 다 됐어요. 거기 탁 앉아갖고 그럼 이재명은 재판. 12개 혐의에 뭐 4개 재판인가 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항소심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가정에서 얘기할 거는 없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김어준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항소심 전혀 걱정 안 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대통령 되더라도 그 헌법 84조 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내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거기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는 재판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하면서 다수설이라는 거 학계에서 논의가 안 된 내용을 딱 다수설이라 해갖고 이미 대통령 다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딱 가서 그러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신만만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도 나가서 친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나가서 아니 걱정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지금 무죄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사법부에다가 나는 무죄인 줄 아는데 우리 판사님 생각은 어떨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까? 지금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는 무죄인데 판사님 생각은 어떨까? 이거거든요. 이러면 판사로서는 내 가족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 뭐 또 출세도 해야 하는데. 아니 그게 의식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처럼 뭐 우리법 연구회 이야기하고 사법부 뭐 여야 진영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담담할까? 과연 아무렇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헌법 84조의 이 대통령은 재직 중에 재임 중에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재판이나 새로운 혐의 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법치주의가 있는데 1심, 2심 재판 진행된 거에 대해서 예. 지금 이미 기소된 건에 대해서 최종 대법원에서 그러면 우리는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재판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고 박사님 어떤 사람이 정말 누구를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살인을 했다. 살인혐의다. 2심까지 이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대통령이 됐네? 그럼 아무 일이 없게 됩니까? 재판 중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재명의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소추라는 것을 자기가 딱 규정을 하더라고요. 소는 기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주는 재판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서 소추 의미를 딱 규정을 해갖고 소추를 받지 않는다니까 기소도 안 되는 거지만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법학 개론만 보더라도 소추는 기소라는 게 기소 의미라는 게 재판하고는 별개로 이게 다 아는 거고 이게 다수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이재명 사람도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되면은 이것은 다 이제 다 중단된다는 그 다수설이 몇 명이고 누가 했는지를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명단을 소추에 받아봤으니까. 대해서도 딱 규정을 하고 명단을 받아봤어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라 아무도 다수설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고 저는 허영 헌법학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 아닙니까? 예. 여쭙고 싶어요. 이게 다수설인지. 아니 그러니까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유명하신 분. 그분도 이것은 기소와 재판은 전혀 분리되는 거고 재판은 계속 된다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이게 그러나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지난해 6월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 84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갖고 그럼요. 논란을 그때도 빚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은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건 뭐 대통령 돼갖고 재판받는 대통령이 말이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걸 딱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이거 다수설로 만들어. 내 얘기가 다수설이야. 그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은 지금 완전히 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김치국 먹는 데다가 이런 부분까지도 학계 알았지? 법조를 다시 써. 법전 개정해. 그러면 또 이 친명 학자들이 우르르 달라들어서 막 떠들어대면서 다수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대통령 곧 될 텐데 학계 알아서 좀 기어주세요. 이 뜻으로 나는 익히더라고요. 중도 보수라고 그랬는데 왜 이러죠? 아니 중도 누구 보수잖아요. 마음대로 재판을 중단시키냐 이 말이에요. 중도 보수잖아요. 근데 왜 중도 보수인데 예. 중도 보수고 또 포용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참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증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온갖 감언 이설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도 없지만 과연 저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과연 민주주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대통령도 씹고 뭐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대학생들 조선일보 인터뷰인가 보니까 왜 시위는 이거 보니까 이재명 되면 민주주의가 없어질 것 같아서 이건 지켜야 한다고.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그거는 목사님 있죠? 소년본가? 예. 예. 소년본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목사님도 똑같더구만요. 이재명 집권하면 우리 교회도 이게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이 될지 모르겠다. 교회도 문 닫았더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온다. 무슨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러 나오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다들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고 박사님 말씀 중요한 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동영상 찾아보시는 게 고 박사님도 후배, 저는 뭐 이제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이 서울대 영문과 20학번인 학생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연설한 거 봤거든요. 전 대단해요. 이 학생이 이야기를 해요. 제발 우리 의심을 좀 풀어달라. 지방에도 판사님이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관이 되는 이 상황에서 왜 판사님들은 채용 비리를 막지 못했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이 학생이 다른 학생도 아니고 서울대 20학번 영문과 여학생이에요. 저는 이 학생이 그러면 보수입니까? 보수 여전사입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의 정말 상식의 의심과 오해를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발언의 검증, 사법적 검증. 저는 이걸 당당하게 대통령 자리에 올라야 되는 사람, 그게 이재명 대표도 누구든 간에 나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 안 받아야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이게 소리야. 대통령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얘기냐 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생이 어느 여대생이 그런 것 같은데 종이만 찢어도 찢소리가 나가지고 이재명 뭐 분위기를 느낀다든가 이재명 냄새가 난다. 찌재명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지는 그만큼.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비아. 이재명 포비아가 보수층들이 결집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들이 검증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정말 계속 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재명은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까지도 자기가 다 해석해버리고 그게 다수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알았지? 이렇게 지금 교시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또 물어보겠죠. 또 당내의 법조인들에게 그게 다수설 맞죠? 그러면 진작부터 다수설이 됐습니다. 다 그렇게 또 알랑방구 끼울 것 아닙니까? 또 학자들 또 알랑방구 끼우는 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수설입니다. 하고 이제 다 어디다 또 논문 쓰고 막 그러겠죠. 다수설이라고. 미리 중단돼야죠. 이렇게죠. 정말 이재명 요새 뭐 동네북이 돼서 여러 가지로 얻어 터지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까지도 본인이 법조인 아닙니까? 이른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그런데도 자기가 임의적으로 다 해석해버리고 그것도 다수설, 소수설 아무도 이해한 게 없는데 자기가 다수설이라고 딱 규정하고 나가는 이런 사람을 뭐 배짱이 있다게 해야 할지 아니면 뻔뻔하게 해야 할지 철면필하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초일극체제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